안녕하세요. 골드만 비뇨의학과 원장 유경호입니다. 오늘은 비뇨의학과 병원에서 실제로 많이 시행되고 있는 정관수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관수술은 실제 정관을 음낭의 작은 구멍을 통해서 피부 밖으로 꺼내서 정관을 절제를 하는 정관절제술을 얘기를 합니다. 수술 시간은 10분에서 15분 정도로 간단히 시행될 수 있고, 합병증은 1에서 2% 정도로 되게 드물게 나타날 수 있는데, 수술 부위의 감염, 출혈, 그리고 고환 부위의 통증, 수술 후 절제된 정관이 다시 재개통되는 경우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는 숙련된 의사의 술기에 따라서 차이가 있을 수 있고 크게 걱정 안 하시고 수술을 받으셔도 되시겠습니다. 수술 후에는 과격한 운동을 피하시는 것이 좋고요. 남아있는 정자를 모두 배출을 시켜야 하기 때문에 20번 이상의 사정을 통해서 남아있는 정자를 배출을 시키고 비뇨의학과 병원에 방문을 하셔서 정액 검사를 통해 남아있는 정자가 없는 것을 확인받으시는 것이 필요하시겠습니다.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 보면은 정관수술에 대해서 오해를 할 만한 내용들이 보이곤 하는데요. 실제 성기능과는 정관수술과 관련이 없습니다. 또한 고환 자체를 수술하는 것이 아니라 정관을 절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남성 호르몬이 떨어진다든지 흔히 얘기하는 정력 그리고 성기능과 같은 것에는 정관 절제술 후에 아무런 영향이 없으니 안심하고 받으셔도 되시겠습니다. 그리고 예전에 논문이나 연구들에 의하면 전립선암이나 치매 등과 같은 것이 정관 수술 후에 나타날 수도 있다, 연관성이 있다라고 보고된 연구들이 있었는데, 최근 발표에 의하면 이런 것들은 크게 정관 수술과 관련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정관 수술 후에 고환에서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정자들은 자연적인 대사 과정을 통해서 흡수가 되어 사라지게 됩니다. 그러나 고환에서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정자에 흡수되는 양이 적을 경우에는 지속적으로 생성되는 정자에 의한 압력으로 부고환이나 고환에 통증이 발생할 수 있는 우렬성 부고환염과 같은 질환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렬성 부고환염은 발생하더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자연적으로 호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크게 걱정 안 하셔도 되시겠습니다. 정관수술에 대한 오해, 그리고 수술 자체에 대한 큰 두려움, 통증으로 인한 두려움 때문에 많이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1970년대 그리고 1980년대 옛날 기사들을 보면은 실제 정관수술을 받고 나서 동원훈련을 면제를 받기도 하고 그리고 아파트 청약권을 받기도 했습니다. 현재 이러한 혜택은 없지만은 실제 수술은 생각하는 것보다 통증도 적고, 그다음에 수술에 대한 오해들로 정관수술을 받으시는 것을 많이 망설이는 분들이 많으신데요. 아내분과 그리고 남편분과 잘 상의하셔서 정관수술을 안전하게 받으신다면은 자녀에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정관수술을 하고 나면은 정액량이 많이 줄어드는 건 아닌지 오해를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정관수술은 정자가 이동하는 통로만 차단을 하는 거기 때문에 정액량에는 큰 차이가 없고 단순히 정자만 배출이 안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시겠습니다. 정관을 절제하는 정관수술 후에 절제된 정관을 이어주는 정관복원수술도 가능합니다. 정관복원수술 이후에 정자가 확인이 되더라도 정자의 기능이 떨어지거나 임시 능력이 떨어질 수 있는데, 이를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정관수술을 받고 정관복원수술을 받기까지의 시간이 얼마나 지났느냐에 달려 있습니다.